2010년 6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은 광주의 한 동물원. 이세복이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코끼리 가문의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다. 동물원에서의 코끼리 출산은 극히 드문 일인데다가 우리나라에선 무려 16년 만의 경사. 새끼 보고 있어요, 소희 새끼. 새끼요? 예. 나왔어요? 소희 새끼요? 예. 어디 있는데요? 저기 안 보이세요? 저기 있잖아요. 어디? 소희 옆에. 저기 새끼 조그만 거 보이시죠? 어디 그 귀하신 얼굴 구경 좀 해볼까? 보인다. 우와, 이 녀석이 바로 경사의 주인공 아기 코끼리. 작지만 길쭉한 코, 녀석 잘생겼다. 우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녀석이 태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사람들. 어미가 초산이라 이제나 저제나 마음을 졸여왔다는데, 우려 속에서도 큰일을 해낸 어미와 복덩이 같은 새끼 코끼리. 녀석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다. 아, 심장소리 우렁차네. 새벽 3시 반에 났어요. 원래 점액이랑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 분만 징후를 전혀 그 전에 발견을 못했어요. 코끼리 분만은 어미에게도 이곳 동물원 사람들에게도 처음 있는 일. 전 세계적으로도 출산 성공률이 고작 10% 미만이라는 코끼리 출산은 그야말로 해외 토픽감이다. 사실 커다란 덩치와는 달리 예민한 성격을 가진 코끼리. 특히 동물원의 코끼리는 임신을 하더라도 유산할 확률이 40%, 새끼가 태어나도 살아남을 확률이 50% 미만이다. 이렇다 보니 일본에서는 1965년에 딱 한 번,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딱 한 번 새끼가 태어났을 뿐 그 이후로는 아기 코끼리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무려 16년 만에 새끼가 태어났으니 아이고, 새근새근 곤이 차고만 있어도 보는 이들이 흐뭇하다. 그런데 왜 그런지 자꾸 새끼를 건드리는 어미. 새끼가 꼼짝을 안 하자 이번엔 호수를 물고 설마 하는 그 순간, 아이고 자다가 날벼락 아니 물벼락 맞은 아기 코끼리. 비몽사몽 간신히 일어난다. 아니 그런데 어미는 왜 곤이 자는 아기를 억지로 깨우는 건지. 아하, 밥 먹으라고 깨운 거였구나. 새끼가 젖 먹을 때를 놓칠까 별난 성화를 부렸던 모양. 어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젖을 먹다가도 금방 자리이탈, 이리 기우 저리 기웃대더니 사람들에게 먼저 장난을 건다. 코끼리가 천성적으로 저렇게 부친성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만 들어가면 어미 곁에서 놀다가도 또 그쪽에서 같이 장난을 치고 뭐 부침성 좋은 아들 덕분에 피곤한 건 어미 쏘이. 잠시 틈만 줬다 하면 아이고 이리 뛰고 또 저리 뛰고. 하지만 몇 걸음을 못 가고 어미에게 끌려오는 녀석. 화가 난 어미는 그만 좀 돌아다니라고 소리까지 지르는데, 유독 임신 기간이 길었다는 쏘이. 열대 기후대에 있는 코끼리들은 22개월에서 24개월 정도에 다 낳게 돼 있는데요. 기후가 틀리니까 좀 더 그렇게 늦게 그렇게 지연 분만하는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같아요. 작년 11월 동물원 코끼리가 임신했다는 귀한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간 제작진. 지금 99% 정도 확실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임신을 확인하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가슴. 임신을 하면 일반 코끼리와는 달리 가슴이 커진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불룩한 옆구리. 불룩 튀어나온 옆구리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까지 포착됐다. 잘 알 수는 없고 문헌 쪽으로만 좀 찾아보니까 임신 감정은 어려울 것 같다고. 아니 그렇다면 임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손 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임신 여부를 속 시원히 알기 위해 가장 결과가 빠르다는 소변 검사부터 임신 호르몬을 측정하기 위한 피 검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총동원됐다. 하지만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봤을 때 특별히 임신을 자주 안 해보고 그렇게 새끼를 못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임신 확인을 위한 마지막 방법, 초음파 기계로 감정을 할 수는 없을까? 실제 해외에서는 초음파를 통해 코끼리 임신을 감정한 일도 있다는 것.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국내 최초 3D 초음파 영상을 통해 코끼리 임신 감정 도전! 정말 이 녀석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걸까? 긴장과 기대 속에 검사가 진행되는데 그때 희미하지만 모니터에 흔적이 잡혔다. 밑에 한번 봐주세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자 보인다. 갈비뼈가 잘 잡혀요. 왜냐면 이제 체중이 90kg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조그만 부분만 보니까 이게 전체를 못 보거든요. 분명 어미 코끼리의 뱃속에서는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좀 더 하각만 하면은 아마 출산이 다 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두 마리 코끼리 소이와 봉. 생명 탄생의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먼저 새끼를 낳은 소이. 이제 남은 것은 봉이의 출산. 봉이가 훨씬 더 젖도 많이 나오고 배도 훨씬 더 많이 불렀는데 지금 소이가 우리 예상에 빗나가가지고 멈춰놨거든요. 26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소이와 함께 임신 판정을 받았던 봉. 이미 출산을 한 소이와는 달리 녀석은 아직도 감감무소식. 이미 코끼리 임신 기간인 22개월을 훌쩍 넘기고 26개월째에 접어든 상태다. 겉으로 보기엔 가슴이며 불룩한 배까지 작년 11월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출산이 늦어지는 걸까? 동물원은 이렇게 개방돼 있고 또 사람도 있고 옆에 또 코끼리도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새끼를 가지더라도 주로 유산이나 사산을 해버리거든요. 혹 봉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 걱정은 커져만 가는데 그러던 지난 6월 11일 봉이 갑자기 쓰러졌다. 놀란 마음에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2년 넘게 봉의 출산을 학수고대하던 사육사들도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긴 마찬가지. 봉의 상태를 확인한 사육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표정 또한 심상치 않은데 갑자기 봉이에게 무슨 이상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깜대 왜 그래요? 애기나 못 가는데.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난다고요? 삽시간에 달라진 봉의 행동은 다름 아닌 출산 직후 봉이 드디어 출산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몇 분 전에는 심상치 않은 분비물까지 발견된 상황. 양수는 아닌 것 같은 양수 터졌으면 막 줄줄 쏟아질 텐데 쏟아진 건 아니고 이렇게 점액질이 같은 뻘쭉한 게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고요. 이 점액이 바로 코끼리 출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호다. 이 점액이 빠져나오면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4시간. 상황이 이쯤 되자 사육사들 봉을 산실로 이동시키는데 24시간 안에 낳지 않으면 자칫 새끼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갑작스런 환경 변화 때문일까? 바깥보다 더 격해진 봉의 몸부림. 이러다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그땐 새끼도 봉도 위험해질 수 있다. 처음에라서 애기 귀여운 것도 몰라. 뒤집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이번이 봉에게 역시 초산이라 더 걱정이 앞서는 상황. 그럼 나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린 밤을. 신경이 날카로워진 봉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로지 숨죽여 지켜보는 것뿐. 제작진 역시 밖에서 지켜보기로 하는데 모두의 기다림 속에 초조하게 시간은 흘러가고 일단 산실로 들어온 이후 격해 있던 봉은 잠시 잠잠해졌다. 그때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것 또한 출산 징후의 하나. 소이와 달리 뚜렷한 출산 징후를 보이는 봉. 그렇다면 오늘 밤 또 한 번의 탄생을 기대해도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새끼를 낳는다는 코끼리. 봉에게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 제작진의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봉의 모습은 힘들어 보였다. 차마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쓰러지는가 싶더니 진통이 심해지는 듯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견디기 힘든 듯 거친 숨을 몰아쉬는 녀석. 어미는 그렇게 탄생의 순간 앞에서 힘겨운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벌써 12시간째. 그때 화면에 뭔가 포착됐다. 좀 빨리 내려. 새벽 3시 30분 가장 명확한 출산 징후가 포착됐다. 산도로 이어지는 꼬리밑이 부어오르기 시작한 것.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새끼가 빠져나올 거예요. 빠르면 30분 안에 분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출산 막바지에 다다른 봄.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엉덩이 밑으로 뭔가 쑥 내려왔다. 갑자기 분만실로 뛰어들어가는 사육사들. 안 돼. 새끼 나오고 들어가요. 진통하다가 멈춰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저희가 스트레스 좀 줄여주게요. 새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 또 조심.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 분만실 안으로 들어간 사육사들의 움직임이 숨가빠졌다. 마지막 사력을 다해 몸 밖으로 새끼를 밀어내는 봉이.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새끼 코끼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새끼를 확인하자마자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제작진도 그 뒤를 따르는데 하지만 동물원의 사육사 외에는 수의사도 접근 금지. 출산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극도로 흥분해 있는 어미가 혹 새끼를 해칠지 모르는 상황. 만일을 대비해 신속하게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빼내야 한다. 새끼 코끼리를 옮기기 위해 달려든 사람들. 하지만 아무리 새끼라도 코끼리는 코끼리. 신생아의 몸무게가 무려 100kg에 달하니 장정 몇 명이 달라붙어도 진땀을 뺀다. 바닥에 내려놓자 휘청대는 아기 코끼리. 초식 동물의 특성상 막 태어난 후 곧바로 제발로 일어서야 한다. 그래야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인데 온 힘을 다해 일어서는 녀석. 다행히 건강하다. 오랜 기다림 끝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 코끼리. 무사히 세상으로 나와준 녀석이 고맙고 기특하기만 하다. 첫걸음도 잘 뗐으니 이제 어미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랄 일만 남았는데 그런데 돌발 상황 발생. 어미가 새끼를 밀어내고 있었던 것. 출산의 고통이 너무 컸던 것일까. 새끼를 품에 안기는커녕 보자마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 결국 어미젖 한번 물어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녀석. 보통 스킨십이 서로 코를 말면서 그렇게 냄새를 맡거든요. 근데 그 스킨십조차도 거부하고 있고. 배가 고픈 새끼는 어미젖 대신 사람 손을 빨아대고 있었는데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일단 초유를 짜서 새끼에게 주기로 했다. 그렇게 초유가 도착하자 녀석 기다렸다는 듯 힘차게 젖병을 빠는 녀석. 어미젖을 이렇게 마음껏 빨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미젖으로 키우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은 성공을 해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어미한테 그렇게 붙여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튿날 아침 다시 한번 상봉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엔 새끼가 어미 곁으로 가까이 가질 않는다.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도 없는 일인데
다시 한번 사육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구미에서 설에 못 먹었으니까 잡고 뒤로 가고 건방 가고 그래서 여기 호박 못 가게 설 먹고 지키려고. 그렇게 어미와 새끼는 가까워지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지금 안면부로 코로 서로 냄새 익히기부터 한 다음에 계속하면 내일 정도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그날 오후 동물원 한켠에서는 사육사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했더니 태국 원래 관습이 코끼리 태어나면 한 번씩 이렇게 잔치를 한번 해주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크라고. 사육사들이 정성껏 준비한 기원제. 출산이란 큰일을 해낸 어미도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새끼도 앞으로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장한 일을 해낸 어미에겐 더없이 화려한 꽃단장까지 모두가 함께 경사를 축하한다. 지금 봉이 새끼는 암컷인데 그 애는 수컷이고 그래서 암코끼리가 생산이 됐으니까 걔가 다시 또 대를 이어서 또 생산한다면 2대, 3대까지 한국 코끼리가 가능하거든요. 새끼를 순풍순풍 잘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국내 최초의 기록. 모두의 긴 기다림 속에 태어난 아기 코끼리들. 자연이 아닌 사람의 품에서 태어났지만 그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대를 이어 행복하길 기원합니다.